현재 시각 국회 그 본회의장에서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어머나. 갑자기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난입을 했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게 들어와서 왜 저러는 의장석에 거야? 가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진짜 부끄러움도 없고 염치도 없는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개박살 내놓고 저기 와서 무슨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지금 뭐 몸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아. 170인데?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으로 뭐 부결하기로 그 말 그대로 부결하기로 했다면서요. 참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런데 저렇게가 항의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진짜.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저렇게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국민들이 한독수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잖아요. 그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더 일단 자기들이 저항한다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해서 네. 민주당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할 때, 행위를 할 때 네.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면 나중에 가서 내란을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도 국민의 머릿속에 있게 만드는 네.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와. 우리 정치학 교과서나 심리학에도 다 나오는 거지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통하는 거는 진짜 극우들한테나 통하는 거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고 매일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막 네. 정의를 외치고 있는데 저런 게 통할 거라고 믿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자당의 후보로 선출된 대통령이 국회를 문 닫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두고 국회 안에서 저렇게 항의하는 모습이 너무 역설적이지 저 않습니까? 권선동 저 사람은 지금 올라가네. 국회의장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의장석까지 지금 올라와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우와. 연출되고 있고 진짜. 뭔가 굉장히 어색한 팔뚝질과 함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성희 평론가님 저런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려고 하는 저런 기이한 현상이 맞아요. 딱 저대로 보이는 거예요. 민주당이 172석, 국민의힘이 108석. 지금 뭐 네. 힘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우리 거 지금 알면서. 반이나 조금 된 사람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해가지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웃기네. 지금. 사진 한 컷 나와가지고. 대통령 탄핵소추 때도 저렇게 안 하던 게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요. 권한대 네. 탄핵소추 한다니까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저걸 네. 뭐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약간 힘을 얻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네. 단합하니까 뭔가 되네. 네네. 그래서 그 데일리안이 공정에 의뢰가지고 조사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그 네.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저는 그 수치가 되게 뭐 확실하게 믿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네. 네. 근데 그거 나오고 난 다음에 뭔가 우리가 되는구나, 먹히는구나, 이렇게 하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 참모들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지금 싸우겠다고 선언했고 그게 먹히고 그게 일정하게 보수층을 결집하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해볼 만한 싸움이네. 그렇게 대통령실 참모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중앙일보가 이 관련 내용을 전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저도 진짜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는데요. 심지어는 그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여권 인사는 윤 대통령은 죽을 때 죽더라도 절대 혼자 죽지 않고 이재명과 네. 같이 죽겠다는 생각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거기서 이재명을 끌어들여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 진짜.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러는 이유는 제가 짧게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는 걸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탄핵 인용이 되어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팔뚝질을 하는 이유는 뭐냐? 팔뚝질. 네.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를 유지시켜가지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 네. 그러면은 6인 체제의 불안정성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불복하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결과가 유죄가 나오기만 지금 막 물 떠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비상계엄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퉁치겠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때 이제 조기 대선 계엄과 섞어가지고 하면은 네. 자기들이 또 집권할 수 있다라는 아주 회개망상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진짜. 계엄으로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고 내란을 일으키더니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 만약에 윤석열 파면 결정하면 그거 불복하겠다고요? 그럼 또 다시 내란을 일으키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떻게 불복해? 불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수 구구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인가? 자기네들이?
저 사람들은 집단으로 네. 진짜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해제할 때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저렇게 나라를 개 박살을 내놓고. 그러니까 계엄 상황이 발생해서 국회에 모여서 그걸 합법적으로 해제하자고 했을 때 출석을 요구했을 때 나오지 않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게요.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국회의장석 앞으로 가서 저렇게 강력하게 오른손을 흔들면서 네.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진짜 그 내랑 저런 모습 정범 보면서 공범들입니다. 아니 사실 한독수 고난댕 이런 고난댕이란 말도 쓰고 싶지가 않지만 그래. 또 지식인이기 때문에 제가 또 쓰는데 네. 우리가 이제 저 사람을 왜 탄핵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자 한독수 국무총리 때 네. 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공범이라는 정황이 너무 뚜렷하다. 네. 그러면 뭘 잘못했냐? 이 사람은 계엄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서 알았어요. 한두 시간 전에 알았단 말이에요. 둘 중 하나야. 대통령한테 직접 듣든 아니면 김용현이한테 들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네. 본인이 제정신이면 대통령한테 반대를 하고 반대 안 하고 대통령도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면은 바로 밖에 나와서 사퇴하면서 폭로 기자회견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니 이게 비상계엄을 발동할 때 국무회의를 열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게 국무총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네.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 국무회의 소집을 안 했어야죠. 그래가지고 절차적 미비 상황을 만들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무위원들 더 많이 모아가지고 국무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자기가 이것은 했다고 했잖아요. 내란 공범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가 워낙 혼란스러우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결단 내린 거 아닙니까? 네. 선의를 믿고 아 선의를 왜 믿는 거예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선의는 사람한테나 믿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9월 30일에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물었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냐는 질문에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맞다. 그거 대인이다. 제일 맞아. 개혁적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답니다. 사이즈가 대짜겠지.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한테 왜 선의를 기대해요? 처음부터 저는 탄핵을 하는 게 맞았었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폭로를 했듯이 무속 동맹이야 이게. 예? 지금 그 한덕수 그 와이프가 그 무속을 되게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징표로. 네. 박지원 의원이 이걸 진짜 고민했다잖아요. 친구니까 말할까 말까 하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행태를 보면요, 야, 네. 조직 폭력배 보는 느낌이야. 그렇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보수로서의 동료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뭐 우리도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황교안 지금은 이상한 사람이 돼 있지만 선거 부정 외치고 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도 저러지는 않았어요. 당시 국무회의도 국무위원들도 저렇게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새누리당도 저렇게 하지는 않았어. 네. 그 되게 웃기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결집하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국무위원들이 한 몸이 된 것처럼 저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전 내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금 국민의힘이 비공개 의청 열었을 때 그랬다잖아요. 추경호가 어떻게 시간대별로 움직였는지를 의원들한테 자세히 밝혔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거예요. 추경호 의원이 내란 공범이 되면 너희들도 같이 공범이 되는 거야라고 의원들한테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친한 게 다 막 축출한다고 너 찬성했어 반대했어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이렇게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의원들이 그 다음에 더 결집하는 현상이 나왔던 거는 아 나도 내란 공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어 이러다가 네.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 국무위원들도 최상목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전부 다 내란 공범이기 때문이야 제가 볼 때는. 아니 총을 쏴서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를 했다잖아요. 계엄하고 지금 난 다음에. 네. 누가? 지금 언제, 아마도 이제 누구한테 김용현 전 지시했다는 국방부 거야? 장관이 오늘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네. 거기에 담긴 내용이 아닐까라는 공소장에. 식단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도 그런 내용들이 근데 저 앞에 속속, 가가지고 네. 지금 팔뚝질을 하면서 저짓을 하고 있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저 그 팔뚝질을 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 여당이잖아요 원래는 아 야당이 되기로 작정을 했구나. 사실은 저런 식으로 항의하고 항거하는 거는 대체로 야당의 태도거든요. 야당은커녕 네. 다시는 국회에 못 들여야죠. 저런 사람들은 진짜 다 깜빵 보내고. 근데 오늘 아마도 이제 우원식 의장이 헌법학계와 여러 의견을 검토해서 충분히 수기한 결과 151석 그러니까 이제 제적의원 과반이 아마도 이제 그 탄핵의 가결 조건을 충족한다고 말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이 됐을 경우에 후순위로 이제 권한대행을 하게 될 최상목 부총리 입장이 중요한데 오늘 보니까 기자회견을 연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네, 어떻게 다른 보셨습니까? 국무위원들하고 네. 함께 같이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뭐 자신이 권한대행직을 넘겨받더라도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제 민생 문제가 있으면 여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안정적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어요. 근데 그 다음 순위가 자기한테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는 얘기했는데 물론 거부할지 안 할지는 좀 봐야 되지만 거부할 권한이 없지 사실은 자기한테. 그러니까 일종의 태업을 할 가능성이 있고 한독수랑 똑같이 행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행동을 보인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그 기자회견 보면서 진짜 화가 났던 게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경제 민생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네. 커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우리 국민이 선출한 직이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계엄을 만약에 그때 했을 때 지금처럼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국민들 그렇게 했다면, 위험합니다. 네.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박수를 했겠죠. 네. 그때는 조용히 입 닫고 있다가 선출직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뭔가 포탄 돌리기에서 내 차례는 싫어.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네. 너무너무 비겁하게 얘기하는 거 너무 화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연희 씨 좋아하는구나. 막 왜요? 얼굴이 막 뻘개가지고 막 오늘 열정적으로 막 너무 화가 적정 나잖아요. 토론을 하고 있어요. 오늘 네. 빨갛게 좀 친하고 거 아니죠? 그러니까 네. 안 돼. 폭행은 안 돼. 아, 보게 폭행은 안 돼. 폭력은 안 됩니다. 아무리 저희가. 네. 부행카가 때릴 때가 많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 최상목 부총리가 아까 말한 대로 경제와 민생 얘기하면서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 불확실성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누가 만들었어? 권한대행의 네. 권한대행이 왜 역할이 제한적이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자기들은 행동한다면서 그럼 아니, 하면 그러니까, 되잖아요. 네.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헌법 제 111조 5항 2에 보면은 네.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헌법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불독수가 말했잖아요. 합의해가지고 오라? 음. 이미 합의가 됐어요. 이게 작년 12월도 아니고 올해 12월 초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너는 2명 나는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하고 우리 임명하자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러면 조원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민주당이 뭐 추천한 거예요? 아니에요. 국민의힘 추천이죠. 국민의힘이 골라가지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건데 이게 합의가 된 거지 이건 뭡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두 네. 번째 아니 당사자인 헌법재판소가 임명이 해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법과 관련해서 해석이 잘 안 될 때 쟁점이 있을 때 결국에 어디에서 판단을 내립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는데 도대체 뭐가 그러니까. 합의라는 것도요. 나는 뭐를 원하고 너는 뭐를 원할 때 서로의 조건을 양보하고 절충하라고 할 때 합의를 종용하는 거지. 국민의힘은 지금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의하라는 겁니까? 요즘 그러니까 제가 최상목도 이대로 받아가지고 저는 그냥 법과 원칙에 원칙에 대해서 따라서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저들 귀에 그 얘기가 들어갈까? 안 들리는 좀 그 것 생각이 같아요. 들어요. 저 요즘에 비슷한 얘기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음. 근데 귀에 들을 생각조차 안 해.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하는 대로 할 거야. 권성동이 얘기하잖아요. 얼굴 두껍게 사과하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그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어. 그러니까 속이 지금 썩어 문드러지는데요. 요즘에 제가 오늘 한겨레 손은재 논설위원이 네. 한겨레 칼럼에 물에 빠진 늙은 개를 건져주자 벌어진 일. 늙은 개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중국 작가 루신의 말을 인용을 해요. 사람을 무는 개는 물에 빠졌다고 건져주지 말고 버릇을 고칠 때까지 계속 패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근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그건 정말 아니
지금 속보로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아마도 김용현 전 장관 네. 공소장 내용에 기반한 것 아니, 나 같은데 너무 충격적이네. 총을 쏴서라도 네, 도끼로 굉장히 찍어서라도. 폭력적인 내용들이 네.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이 지시했다는 거잖아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부터 체포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 네. 기타 등등의 내용들 속보가 그럼- 나온 대로 전해드릴 텐데 네. 정말로 그러니까요. 이제 이제 저렇게 준동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내란 공범들이에요. 내란 세력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니고서는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요. 도대체 저런 사람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와. 이제는 윤석열부터 그냥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체포해서 네. 구치소에 일단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게 넣으면 저렇게 준동하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상목 그 지금 부총리한테 만약에 권한이 넘어가겠지만 오늘 넘어가고 난 다음에 최상목도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똑같이 또 탄핵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럼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그때 애초부터 그냥 싹 다 탄핵시켜버리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공당인데 전부 다 탄핵해버리면은 그럼 국정 마비시키는 거냐 이런 이제 반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사실 네. 기회가 됐을 때 국회에서 한덕수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물어봐야 되냐? 당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마지막으로 접촉한 게 언제야? 여기서 이 접촉이라는 거는 전화, 문자, 삼자를 통해서든지 간접 어떤 연락까지 포함해서, 간접 연락까지 네. 포함해가지고 윤석열과 접촉한 게 언제라고 반드시 물어가지고 음.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안 나올 거야 아마. 이제. 한독수, 탄핵 권성동 이 라인들은 지금 윤석열 그래서 우리가 신병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증거 인멸과 입맞추기 정황이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네. 뭔가 그러면- 연락을 받고 있다는 어. 느낌인 거죠. 지시를. 그럼 한독수도 체포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체포해서 체포해야죠, 넣고 그 사람도. 수사해야 되겠네. 내란죄로. 아니 왜냐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안 하는 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는 최근에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 SBS 보도에 따르면은 현재 헌법재판관 6명 중에 1명이 네. 그러니까 심리는 가능하지만 그렇죠. 최종적으로 종국 결정을 내릴 때는 네. 6명으로는 법적인 불안전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3명을 임명 안 하겠다는 얘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네. 도와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의심하는 거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정형식 헌법재판관 이 2명만 섭외를 해버리면은 이 상황을 다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3명을 절대로 임명 안 하고 그 상황에서 내년 4월에는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종료되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기각을 해버리고 그러면 이중장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6명 체제에서 1명이 기각해버렸으니까 다시 직무에 복귀하든지 아, 아니면은 혹여라도 정형식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기 싫어서 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6명이 불완전한 체제이기 때문에 인정할 네. 수가 없도록 불복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윤석열은 돌아오려고 하고 국민의힘은 돌아오든지 말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렇게 시간을 쭉 끌어가지고 조기 대선 개헌으로 물타기 하려다 이런 의도를 야당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뭐 그럼요. 헌재가 저는 우리나라의 그나마 최고법원의 재판관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이 모든 국민이 바라보고 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는데 그럼요.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당연히 좀 그렇지는 없죠.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개인적으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을 호락호락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양식은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끌고 간다고 하는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내란 준동을 내란 세력들한테 뭔가 시비거리를 준다거나 아니면 결집하거나 희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20% 정도 되는 사람들, 네. 우리도 그나 우리랑 함께 막 살을 부대끼고 사는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과격해지거나 맞아요. 점점 더 득세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네.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저들은. 그렇죠.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전략들을 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국민의힘을 우리가 수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수구 세력들이 자기의 권력과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국민들을 활용하는 전략들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약간 좀 안 좋은 시그널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재판관들이 다 모여서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변론이나 이런 것들 논의했잖아요. 김영주 재판관이 어제 나왔어요.
엊그제 부친이 부친 사임에도 돌아가셨어요. 불구하고 네. 네. 근데 왜냐면 헌법재판관 6인 체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이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네. 부친산 당한 재판관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음. 그리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6명으로 계속 그 탄핵 심리 할 수 있을까 없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입장 못 밝혔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명이 네. 반대해가지고 아, 네. 이게 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가가지고 계속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커지면서 윤석열은 어쨌든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6인 체제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이 나게 되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불복하는 과정들이 네. 있을 거예요. 그 불복하는 혼란 속에서 얘네들이 이재명 대표 2심 선거법 재판 유죄가 나오면 자 이거 봐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던 거야. 이 결과가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된 거야. 이렇게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헌안 던지는 거예요. 네. 최근에 조선일보가 일면에다 개헌안을 그렇죠. 두 번이나 네. 일면 머리에다 올린 이유가 저는 그 시나리오를 음.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연단 앞에 가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곧 있으면 부끄러워질 것 같은 게 지금 속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이 해제돼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를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김용현한테. 아마도 이제 김용현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공소장 내용이 완벽하게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헤드라인만 전해드립니다만은 이 얘기는 뭐야? 마치 질서 있게 일반 국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뭐 체포도 없었다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허언이라는 게 적어도 검찰 수사를 통해서는 밝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나 계엄이 한 번 안 됐을 때 두 두 번, 세 번 더 해라. 그러고도 네. 남을 인간이죠. 서울시내 한복판 그러니까 영등포구 신길동에 어쨌든 비밀 구금 시설 그러니까 계엄사령부 아래 합동수사본부를 설치를 하고 합동수사본부는 두 개의 수사단으로 나눠집니다. 1 수사단과 2 수사단으로. 그래서 네. 1 수사단은 정치범들. 근데 이 정치범들 중에서는 여야 대표, 국회의장 이 사람들은 잠재적 정치활동 직업이 정치이기 때문에 잠재적 정치활동자로 간주해가지고 바로 체포해서 거기로 비밀 구금시설로 보내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제2 수사단이 이제 정보사하고 방첩사로 이루어져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뭐 불순 세력을 잡겠다 이런 그렇죠. 것들 아니에요. 그런데 야 정말 아니 요즘은 말로 하면 다 이루어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그냥 장난말 술자리에서 오고 갔던 그야말로 장난말이 이게 실제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검찰이 아니, 지금 네. 특전사령관을 비롯해가지고 군 장성들 대부분 구속했잖아요. 아마도 그런 증언의 종합 같은데 네. 총을 쏴서 문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국회의원 한 명이 아니고 전원을 다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고 이게 아마도 그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공소 사실로 적힌 내용으로 보입니다. 와. 아니 이거 진짜 우리가 내용이 사실 상상 이상이에요. 예. 계엄을 선포됐던 날 아니 저렇게 하는데 많은 지금- 국민들이 엄청 두려움에 떨었더라고요. 경찰에 네. 신고된 내용을 들어보니까 11시에 저 뭐 도서관 끝나는데 집에 가도 되나요? 뭐 막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은 혼란과 공포에 시달렸고 심지어 영등포구에 있는 경찰들이 너무 많이 국회로 가가지고 네. 거기에 신고된 사건 사고를 영등포 경찰에서 못 가서 아, 소화를 못할 정도로 소화를 못해서 네. 다른 곳에서 갈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큰 혼란을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무서운 일을 꾸미고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계엄 그 당일날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데 계엄 해제되기 전에 네. 계엄군이 몰려와서 잡혀갈 수도 있다고 방송 그 패널들을 아. 불러놓고 방송을 안 한 것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 정도로 네.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나 김용현 얘기나 이런 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드러나는 네. 건데 아까 제가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걸 속지 말자는 의미에서 또 우리한테 약간 확신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회의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히틀러가요. 나의 투쟁이란 책 유명하잖아요. 네. 국내도 지금 출간이 돼 있어요. 원래 이거 금서였거든요. 네. 히틀러가 쓴 책이거든요. 음. 네. 히틀러가 거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이 성공하려면 엄청난 거짓말이어야 한다. 윤석열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계속 정치 선동을 하는 거는 거짓말 하려면 찔끔찔끔하지 않고 그냥 통으로 나는 그냥 통치행위로서 내가 오죽하면 저렇게 했어.
지금 국민의힘도 똑같잖아. 오죽하면 우리 저럴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고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 마영주 대법관 후보자가 네.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고 왕정도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내란죄의 주체가 안 될 수가 있느냐. 당연하죠.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므로 당연하죠. 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대법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댓글에도 민트 꽁주님께서 네. 이렇게 막 총을 쏴라, 돕기로 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도 윤석열 씨가 체포가 왜 안 되는지 긴급 체포하고도 남의 상황인데 방어권이 있대잖아요. 왜요? 방어권이 있대잖아. 왜요? 술을 잘 먹어서? 윤석열한테도 방어권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다 총을 쏘라 오니까 그러고 이게 그런 총을 사람한테도. 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아마 지금 국회 끔찍합니다. 상황을 보니까 네. 아까 항의하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할 우스꽝스러운 단계라서 할 일 게 다 했으니까. 아니 할 거면은 좀 저 같았으면은 결과 나올 때까지 할 것 같아. 아니 정말로 신용하고 사진 찍으려고 보도 사진전 연 겁니까 지금 보니까. 댓글에 보니까 검찰이 네. 계속 속보를 냈잖아요. 그 속보를 보고 자기네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빨쳤어요. 총으로 쏴라. 야, 다 잡으라 했대. 그 우리도 죽이라 했대. 막 이러면서 지금 다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공소장에 나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해당 당사자들의 진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진우 뭐 수도방위 사령관이라든가 곽정군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있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비껴갈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공수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차 소환 통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만약 이번 주 일요일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 길은 뭐겠습니까? 체포, 네. 체포. 구속, 아 긴급 체포해야죠. 체포, 그냥 가면 안 돼요. 구속. 똑같이 707 어디요? 막 그런 특수부대들 다 데려가야죠. 경호원들이 다 맡고 있을 텐데 헬기도 우리에게는 동원해가지고 응원봉이 있잖아. 응원봉 들고 가면 돼. 우리는 지금 평화적으로. 또 아니 시작하는 그것도 겁니다. 문제인 게 지금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번번이 맞아요. 경호처의 반대로 막히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안가 CCTV를 당연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삼청동 안가. 왜냐하면 네. 삼청동 안가가 계엄을 전후로 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이 자주 회합한 장소예요. 맞아요. 그러면 누가 왔는지 맞아요. 무슨 내용을 모의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네. 그것도 보니까 경호처의 비협조로 CCTV 확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또 우원식 국회의장 그 한남동 공간에도 군인들이 갔잖아요. 보호해 주러 갔다잖아요. 산불 감시도 하려고 했대 보니까. 그런 네. 거짓말을 이거 어디까지 인내심을 발휘해야 될지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이런 것들이 맘 너무 많아서 같으면, 기억도 못 해. 기분 같으면 가가지고 진짜 개패도 패줬으면 좋겠어. 정말 속 시원하게 패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젠틀맨이 그런 말을. 진짜. 사형제 다시 집행해야죠. 부활하고. 아 진짜 막 머리 쥐어 뜯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은데 그럴수록 우리가 좀 침착해져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우리가 좀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몰려가도 과격하게 소리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힘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우리 시민의 힘을 보여줬잖아요, 전 세계에.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시기 우리가 잘 극복했으면 좋겠고 네. 극복할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음. 가서 계속 집회 시위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해요. 더 많아져서 국민들이 이렇게 이런 세력들이 계속 준동하지 못하도록 고개 쳐들면은 너네들도 다 죽는다는 경고를 보내주지 않으면 네. 맞아요. 그 우리나라의 생각보다 네. 이런 오랫동안 쌓여온 기득권의 뿌리. 윤석열 말을 쓰고 싶지가 않아서 지금 카르텔이란 말을 지금 못 써가지고 답답해 죽겠구만 아주. 근데 집단- 네. 이런 집단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료식 이권을 나누는 관계 이게 굉장히 끈끈해요. 이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란이라고 하는 나도 내란 혐의를 받을 수 있고 내란 범들과 같은 취급을 언젠가 받고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뭔가 해먹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면 더 사람이 도끼가 오르는 법이거든요. 음. 네. 이걸 우리가 극복하고 이번에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움이 많을 거다. 그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네. 아까 탄핵하는 거, 또 최상목한테가 최상목 또 탄핵하면 어떻게 해야 돼? 대한민국 진짜 어떻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안 무너집니다. 안 맞습니다. 무너지죠. 대한민국 그렇게 약한 나라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거는 다 질서 있게 규정돼 있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에. 네. 그거에 따라 가는 거고요. 이런 자들한테 국정을 맡겨두지 않아야 한다면 계속 탄핵해야 됩니다. 안 되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대한민국 절대 흔들리지 네. 않고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잠깐 혼란스럽겠지만 틀림없이 빨리 안정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금요일의 하이라이트 오윤혜 씨의 세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선의에 독침을 뱉은 한덕수는 이제
깜빵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루신 얘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유신? 루신, 아, 루신. 루신. 아, 네. 네네네. 중국 작가 루신. 네. 유명한 사람을 무는 개는 물에 빠졌다고 건져주지 말고 버릇을 고칠 때까지 계속 패야 한다. 패야죠. 네. 계속. 알겠습니다. 이게 물에 네. 빠져 죽을 거 건져줬더니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건져줬더니 이 엉뚱한 짓을 하네. 그러면은 최상목도 탄핵한다. 그 탄핵이 질서다. 대한민국이 그런 질서를 가지고 다시 내란 세력을 처단하거나 처벌하지 않으면 다시 또 언젠간 계엄을 선포하려고 덤벼드는 세력이 또 나타날 거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지나고 난 다음 해방 이후에 친일파 제대로 청산 못했던 걸 두고두고 후회했잖아요. 맞아요. 100년을 후회했거든요. 다시 앞으로 100년 후회할 짓을 하지 말자. 네. 탄핵은 질서 있는 것이다. 헌정 질서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거기에 내란에 다시 공범으로 등장하는 누군가 있어도 똑같이 탄핵해주자. 최상목이든 그 누구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질서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